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다지 좋진 않아요. 최종 견제 대상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린란드라든지 마두로를 체포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거기서 석유 장악권을 미국이 잡았어요. 근데 이 석유를 누가 많이 썼어요? 중국이 많이 썼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땅이 넓기 때문에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근데 중동 지역이 싸,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계약. 근데 이번 타격으로 이란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열이 받죠. 그러면 미국이 받는 건 무엇일까? 미국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트럼프는 바보는 아니에요. 의회도 반대하고 국민 64%가 반대하는 이 전쟁을 왜 일으켰을까?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는 놈인데 더욱 얻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미국은 목표가 뭐냐면요, 이 전쟁을 아예 중단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끌면 돼요. 그러면 긴장만 시키면 돼요. 어느 지역? 호르무즈 지역. 긴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원유가 이렇게 나가는데 여길 나가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신의 축복을 받은 미국, 보통 뭐 세일가스라 그러는데 뭐 석유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정유 회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트럼프가 도와준다면 트럼프는 뭐가 생기겠어요? 막대한 선거 자금이 생기겠죠. 이게 뭐냐면 그 무기 판매랑 똑같은 거예요. 비행기 몇 대, 뭐 이런 거 파는 거, 이런 것들을 팔문해서 로키드 마틴인가 뭐 그런 회사들한테서 돈, 선거 자금을 얻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정유회사에 이걸 수출을 하게끔만 만들어줘봐요.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중국에 나왔다는 건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그거예요. 한국, 일본, 중국. 왜? 70%, 우리나라 70%, 일본은 무려 95%, 중국은 30-40%. 여기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 좀 막아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거 쓰라는 거죠. 그럼 미국 거만 쓰면은 너희 안 괴롭힐게. 그리고 나 좀 착하게 살 거야. 여기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면은, 자, 선거라는 게 민주적인 선거, 어떤 여론 뭐 이런 거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없이는 선거할 수 없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나 11월에 앱스틴 사건도 좀 끔찍하고 저번에 얘기한 마가 얘도 별 반응 좀 없고 국민들도 좀 내가 잘못한다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내 깊은 뜻을 미국이 가장 이익이 되는 이 일을 내가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게 생각이 좀 바뀔 거야. 그리고 나는 막대한 선거 자금을 정유회사 세일가스 공사로부터 받으면 되잖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게 보여요, 지금. 이란. 그걸 모를까요? 미국이 그 얘기 안 했을까요? 야, 니네 우리가 이제 그만 칠게. 그리고 니네 정유 기반 건들지도 않았잖아. 그리고서 솔직히 말해봐. 니네 석유 그전보다 지금 2배 이상 나가고 있잖아. 그리고 비싸게 나가고 있잖아. 그거 잘 생각해봐. 이거 우리가 만들어준 거 아닌가? 옛날에는 경찰 국가인 미국이 방위비 때문에 각 나라를 다 간섭했어요. 운하도 점거했죠. 호르무즈도 거기에 군함이 있었어요. 왜? 거기를 안전하게 해줘야지 해적선들부터 경찰 국가 노릇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만두고 교묘하게 이란은 지금 이란이 생긴 이래로 막대한 원유를 수출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요. 전쟁 나기 전에 2배 이상. 그전에는 경제적으로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호르무즈를 우리가 차지하게 해줘. 그럼 미국 계산도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기사 보니까 야, 앞으로 호르무즈는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 니들. 우리는 거기 간섭 안 할 테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그거 맞는 거야. 미국은 호르무즈를 계속 긴장을 해놓고 거기에 나오는 원유들을 나오기가 좀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이란 쪽에서도 그래, 우리가 지금 자금난으로 너무 힘든데 석유가 지금 2배로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한테 왜? 얘들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국민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뿌려야 되거든. 근데 석유를 팔아서 돈이 들어와. 해볼만 하네. 그런 생각을 갖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명분을 줘. 우리 자존심은 건들지 말아줘. 그거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건 됐어.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과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요, 중국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위에나를 갖다가 격상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사우디한테 계약을 맺은 게 뭐냐면, 야, 사우디 니네 석유 위안화로 좀 지불하게 해줘라. 사우디가 안 돼. 달러로 하기로 했잖아.
너희들이 정 급하면은 일부는 좀 해줄 수 있는데, 야, 근데 내가 그 위안화 우리가 갖고 있어서 어떡하냐. 우리 다 달러로 결제하고 그러는데 위안화 우리가 가져서 뭐해?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금을 줄게. 금? 야, 금 가져서 뭐하냐? 야, 금을 팔아서 달러를 받으면 되잖아. 그런 방법이 있네? 이란도 똑같은 거예요. 중국은 지금 원유가 부족해요. 왜? 미국의 이런 행위 때문에 지금 고립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란 보고, 야, 이란, 우리 금으로 줄게. 금? 그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금을 받아서 그 금으로 팔아가지고 달러로 하면 되겠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 자꾸 서남아시아로 해서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이 프레임. 근데 지금 이 전쟁으로 제일 곤욕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은 환장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기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주는 거예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야, 전쟁 나니까 좋네.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면 러시아는 뭐예요? 석유 팔자, 석유. 러시아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걔네 석유 파니까. 러시아에서 나토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유럽에 가는 가스를 잠근단 말이에요. 중동 호르무즈에서 문제가 생기면 석유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곤욕을 받는 그 집단이 바로 유럽이에요. 트럼프가 그걸 모를까요?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이란과 미국의 싸움으로 인해서 어디가 가장 곤욕스러운가를 봐야 돼요. 미국일까요? 아니에요. 중국과 유럽이에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실속은 다 차리고 나중에는 자긴 빠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니네들은 니네들이 지켜. 우리가 왜 니네 일까지 우리가 이걸 해주겠어 하고 빠질 거예요. 그러면 남은 나라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호르무즈로 군인이나 군함을 파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벌려놓은 거를 수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에너지다. 에너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이거죠. 저는 지금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중국이 제조국가였잖아요. 네. 다음엔 어느 나라가 제조국가 같아요? 인도. 그죠? 네.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부상할 것 같아요. 제조업으로. 근데 인도적인 위치가 어때요? 그전에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이렇게 막 제조업 막 해가지고 뭐 했는데 이게 점점 왼쪽으로 움직이게 가면 이 인도라는 나라는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옛날 독일이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는데요, 유럽이 선진국이 되면서 제조업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거의 없어요. 호주도 없어요. 그냥 사 먹으면 되니까. 근데 뒤늦게 미국도 그렇고 제조업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동차도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선박, 특히 함정 이런 거 만들려고, 조선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가까운 곳에 세계를 통틀어할 수 있는 나라 인도, 거기가 제조업으로 엄청 부상할 거라는 거죠. 인구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IT가 구축이 됐으니까. 그리고 애들의 지적 수준, 애들이라면 또 안 되죠. 지적 수준이 높고, 물론 계급 사회지만 인구가 하도 많다 보니까요,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인도가 어마어마한 국가로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세비, 우리 뭐 LBMA, 뭐 뉴욕 거래소, 지금은 그렇지만요, 앞으로 우리 금하고 은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세비를 주목해야 돼요. 인도 금, 은 거래소, 보통 상품 거래소죠. 그게 세비예요. 앞으로는 이 세비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제가 멕시코하고 인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인도에 은 담보물로 대출해준다. 뭐 이런 나라 어떻게 있습니까? 세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인도의 움직임이 앞으로 세계 정세와 경제를 좌지우지할 거예요. 네. 그런데 중국의 제조업과 인도의 제조업의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구가 많아서 인건비가 싸다? 인구 많죠. 네. 또 공통점은 뭐냐면은 바로 금과 은이 많다는 거예요. 절대 무시 못합니다. 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서 영국의 모든 걸 받아들였는데 지금 다 자르고 있어요. 왜?
자치적인 거래소, 자치적인 경제 확립을 위해서 영국을 끊고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얘네가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금은 거래소를 확립을 할 거라는 얘기죠.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세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요.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뭐밖에 없어요? 저는 원자로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 AI, 퀀텀, 나머지 뭐 무기, 이 에너지 다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석유 있어요? 진짜 석유 안 나서 석유값만 오르면 벌벌벌 떨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넘다 1,600원을 향해 갈 수 있는 이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 시기인가를 우린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원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볼 거예요. 특히 힘 있는 나라들.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뭐 하겠어요? 자원 전쟁이에요. 조금이라도 얘네가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오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카자흐스탄도 위험하다고 보고요. 쿠바도 지금 전력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끌었어요. 쿠바 왜 건들까요? 얘도 중국하고 친하거든요. 그 다음 어디예요? 제가 눈에 얘기를 멕시코. 야, 니네 이런 자원 있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너네 우라늄 있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아질 건데 우리나라는 니네 그거 있니? 하고 들어오진 않겠죠. 없어. 통일되면 모르겠지만 없어요.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이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태양광 있어야 되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원자로예요. 원자로 없이는 우리나라 절대 지탱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또 은 얘기한다. 결국은 은 얘기네요. 네. 이 은이 또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미래에 있는 내가 지금 현재의 나를 보면서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도 미래에 있는 금과 은 가격을 나는 알고 있는데 나를 보면서 너무 아쉬워할 것 같아요. 야, 너 거기서 떠들지 말고 네 거 챙겨. 응? 뭐? 야, 미래에 내가 보니까 금하고 은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어. 너 장사하지 말고 그냥 너 있는 자산으로 금과 은 네가 사서 네가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있으라니까.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네가 왜 팔아?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금, 은 꽤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그냥 취미 삼아 조금씩 모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당신들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있을 때 더 많이 사도 분명히 그 얘기가 여러분 귀에 들릴 때 혼 힘을 다해서, 물론 아까 얘기했죠. 외상, 대출, 빌린 돈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5년 장담합니다. 10년 장담합니다. 요 두 가지가 귀합이 됐을 때 사두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